마음껏 활동하지 못할 경우 내부에 지방이 쌓여 폐사할 수 있어서 넓은 공간은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아예 다른 방해물을 없애고 벽에 숲의 무늬를 그려넣어 수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해줬다. 외국에서 온 물고기뿐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어류들의 전시 환경은 어떨까? 토종 담수어들은 서식지에 따라 유속, 수초 등의 환경을 달리한다. 먼저 습지 물고기 중 친숙한 어류인 큰 납지리가 사는 환경은 유속이 느린 것이 특징이다. 또 수초를 많이 심어 산소를 공급하고 강버들 밑에 사는 버들치에게는 몸을 숨길 곳을 제공해준다. 강 상류와 계곡은 차갑고 깨끗한 1급수 지역으로 유속이 빠르고 수초보다는 돌이 많은 환경이다. 버들치와 비슷하지만 희미한 가로줄이 특징인 버들개와 맑고 빠른 물에서 살아 날렵한 모양을 가진 취리에게는 숨을 만한 바위와 돌이 많아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천연기념물로 정할 만큼 까다로운 열목어도 만날 수 있다. 상류 쪽에는 항상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유속도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는 주로 되고 그쪽에 사는 생물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곡 모양의 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상류 같은 경우에는 돌이 대부분이 뭐 이제 각이 졌다든가 좀 그렇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류 쪽으로 가면은 이제는 돌보다는 모래, 돌의 모양 뭐 그런 것까지도 좀 섬세하게 바꿔주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물고기들에게서 수중 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제주도 인근에 사는 어류들을 전시하는 제주바다 수조. 한반도의 최남단인 제주도 바다는 연중 따뜻한 수온으로 화려한 색상의 연산호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서태평양이나 인도양의 열대 해수에 사는 소알서정이나 세일핀탱 같은 아열대성 어종들의 등장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물고기들이 제주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것들이 자리돔을 비롯해가지고 파랑돔이라든지 파랑주 새돔 자리돔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할러켄 피쉬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고기들이 봤을 때 제주도 해역이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최근 2000년대까지 10년 주기의 해수온도 변화로 한반도 해역의 어류 개체군이 달라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절실하다. 바닷속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바다의 보석 산호. 산호도 서식 환경을 조성해주기 까다로운 수중생물 중 하나다. 바닥에 부착되어 움직이기 어려운 산호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산호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주산텔레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기 위해 반드시 태양의 광합성이 필요한데 주산텔레가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산호 수조 위에는 특수 조명을 설치해 인공 태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특수 조명은 산호가 사는 지역의 자연 태양과 같은 밝기와 파장을 발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산호 생명 유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수족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신비한 생물의 세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과 투명한 수조가 필수다. 그렇다면 수중 세계를 담고 있는 수조의 외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얼핏 보기엔 유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리가 아닌 아크릴판이다. 수족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대양에 살고 있는 거대한 어류들과 상어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대형 수조.
수심 5m가 넘는 국내 최대형 수조의 경우 3,000톤의 물을 담고 있다. 이런 거대한 수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가볍고 단단하면서도 투명도가 높은 아크릴이 최상의 재료다. 수조의 크기와 물의 양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아크릴을 사용하는데 3,000톤의 물을 담은 대형 수조의 외벽은 여러 개의 아크릴을 강력 압축해 만든 두께 25cm의 특수 아크릴판으로 제작됐다. 아시다시피 해저 터널 부분이 있고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수압을 좀 고르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크릴 두께가 좀 얇아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판 같은 경우는 수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지만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천정을 둥글게 감싼 반원형의 해저 터널은 그 모양으로 인해 수압을 고루 분산하기 때문에 평평한 수벽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 면적과 수압을 계산해 아크릴 벽의 두께를 선정하면 크고 작은 수조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유리보다 투명하고 단단하면서도 압축이 쉬운 아크릴의 제조기술 발전은 지금의 거대하고 다양한 해양 수족관이 탄생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아크릴은 변형도 자유로워 원구형, 원통형, 평면형, 딥립까지 다양한 수조를 연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독특한 수조는 6m 높이의 반원으로 만들어진 딥립형 산호수조. 각 수심 속에 사는 산호와 어류들의 생태를 재현하기 위해 6m 깊이의 수심을 연출했다. 산호는 수심에 따라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지고 광합성 정도와 먹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서식하는 산호와 어류들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이곳에서는 수심에 따른 산호의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모습을 나타낸 것은 산호절벽의 주인인 나폴레옹 피쉬. 툭 튀어나온 혹이 달린 머리가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나폴레옹 피쉬는 산호절벽을 종횡무진하며 산호수조를 호령한다. 바닷속 수심 200m가 넘는 곳에 사는 실매 어종은 수족관이 아니면 보기 힘든 생명체들이다. 실매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